저는 올해 68세 박경자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때의 불편한 마음을요. 저는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았다가 은퇴 후 지금은 실버케어 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르신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어머,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하시려고요? 매일 아침 센터에 출근할 때마다 이런 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제 가슴 한켠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은 경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쌓아온 삶의 지혜가 단지 제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죠. 어르신, 이 버튼은 누르시면 안 돼요. 고장 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 그냥 저희가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쉬고 계세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말들이 제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어 갔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건 제가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좌우명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새로운 교육 과정이 나올 때마다 밤새워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게 서툴지만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센터의 젊은 직원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나이 든 할머니로만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조차 미리 판단하고 제안해버렸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웃음으로 넘기려 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참고 넘어갔기에 젊은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분명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말투나 태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더군요. 마치 수십 년간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며 발견했던 실수 패턴처럼 말이에요. 어르신은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르신 연세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어르신께는 이 프로그램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모든 문장은 어르신은 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제 능력을 제한하는 말들이 따라왔죠. 마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를 그들이 미리 결정해버리는 것 같았어요. 40년간 교단에 서서 가르치며 쌓아온 경험과 통찰력으로 저는 이런 말들 속에 숨은 편견을 하나하나 발견해 갔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건 그들의 말투였어요. 마치 3살짜리 아이를 대하듯 과하게 낮추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제 존엄성이 조금씩 훼손되는 걸 느꼈답니다. 할머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며 마치 저를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 한켠이 쓰라렸어요. 어머, 어르신이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장 속상했어요. 마치 제 나이가 곧 무능력의 증거인 양 취급하는 태도가 너무나 서글펐거든요. 젊은 시절 제가 얼마나 열정적인 교사였는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하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메모장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한 젊은 직원이 어르신, 그냥 종이에 메모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나이로 인한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견을 내면 대부분 네네 하고 넘어가 버리거나 제 제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 심지어 제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하곤 했죠. 이런 발견들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제가 변화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시니어들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40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통의 중요성이었으니까요. 변화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떨리는 일이었어요. 4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온 제가 이상하게도 그날은 무척 긴장되더군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함께 배우고 싶어서요. 이 간단한 한마디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아침 젊은 직원이 평소처럼 어르신, 이건 어려우실 테니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이 말을 꺼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직원의 표정이 순간 변하더군요. 무시하듯 대하던 태도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답니다. 아, 네. 그러면 먼저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글자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전에는 어르신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라며 넘어가던 것들을 이제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더욱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고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울 때였어요. 전에는 감히 꺼내보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죠. 이 버튼은 정확히 어떤 기능인가요? 제가 한번 직접 해봐도 될까요? 실수로 잘못 눌러도 괜찮을까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직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저를 무조건 이해 못할 사람으로 단정 짓지 않고 진심으로 가르쳐 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어머, 선생님 생각보다 빨리 배우시네요. 이런 걸 궁금해 하시다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처음으로 할머니나 어르신 대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런 호칭을 갈망했는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질문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질문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배움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조용한 투쟁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자세도 바꿔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정말 배우는 입장이 되어보기로 한 거죠.
40년간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배우는 자세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제 나이에도 아직 배울 게 많네요. 여러분처럼 젊은 분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이 말이 쉽지 않았어요. 평생을 교단에서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게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내비칠 때마다 젊은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울 때였어요. 제가 솔직하게 어려움을 털어놓자 한 젊은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선생님, 이모티콘 보내는 법도 가르쳐 드릴까요? 와, 선생님 정말 금방 익히시네요. 다음에는 사진 보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더 이상 의무감에서 하는 설명이 아니라 정말 저와 함께 소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겸손한 자세로 다가갈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선생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약자도 알려드릴까요? 크크크가 웃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처음으로 카카오톡에서 크크크를 써봤을 때의 그 설렘이란 마치 제가 다시 20살이 된 것만 같았어요.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이제는 자신감 있게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년 새로운 교육 과정이 나올 때마다 저도 밤새워 공부하고 연구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배우려고 하니까 좀 웃기죠? 아니에요, 선생님. 오히려 저희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은 배우려고도 안 하시는데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센터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더 이상 나이가 벽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제 변화는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자 씨는 참 대단하다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제 경험과 지혜가 무시당하는 순간들도 있었죠. 그럴 때면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40년 교직 경험으로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어요. 처음 이런 말을 꺼냈을 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던 기억이 나요.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자리였는데 젊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였죠. 시니어 분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좋아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깊이 있는 내용은 부담스러워 하실 테니까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 의견을 말했어요. 40년간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일방적으로 판단했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대 간 소통의 시작이라는 걸요. 청년들의 시각도 신선하고 좋네요. 거기에 제 경험을 더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중간점을 찾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제 목소리를 내게 되었어요. 때로는 젊은 세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때로는 제 경험에서 나온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였어요. 젊은 직원들은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했죠. 먼저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는 법이나 택시 앱 사용하는 법 같은 것들이요.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배움의 속도가 달라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젊은 세대의 기술적 전문성과 제 교육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거죠. 가끔은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답니다. 끝까지 제 생각을 표현하고 때로는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전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센터에 출근해서 늘 하던 대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한 젊은 직원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르신, 그냥 앉아 계세요.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린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말투는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했죠. 마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전하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그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마도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니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죄송해요. 저는 그저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알아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교단에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존중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깊어졌어요. 그 직원은 자신도 모르게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고, 저는 젊은 세대에 배려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센터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과도한 배려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없어졌죠. 대신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대화가 늘어났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기꺼이 도전해보고 싶네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센터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 갔어요. 다른 시니어분들도 조금씩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젊은 직원들도 더 이상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답니다. 이제는 이 말이 센터의 모토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던 감정 표현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대화의 시작이 된 거죠. 자신감을 되찾는다는 건 마치 오래된 피아노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나이 든 사람의 경험도 가치가 있답니다.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생각보다 긍정적이어서 놀랐어요. 센터의 월간 회의 때였는데 시니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젊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간단하고 쉬운 프로그램만을 계획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도 깊이 있는 배움을 원해요. 철학이나 문학, 심지어 코딩까지도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한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특히 다른 시니어 선생님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대신 이야기해 준 것 같았어요. 경자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동안 그런 생각이었는데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사실은 철학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한 분, 두 분, 다른 시니어 선생님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댐이 무너지듯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젊은 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생각보다 컸어요. 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시니어들의 참여도도 훨씬 높아졌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젊은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선생님, 저희가 많이 부족했네요. 앞으로는 프로그램 기획할 때 시니어 선생님들의 의견을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시니어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더 이상 수동적인 교육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된 거죠. 경자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때로는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소중한 경험이었죠. 왜냐하면 적어도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마침내 나이와 세대를 넘어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젊은 직원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시니어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디지털 멘토링 데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예요. 젊은 직원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 시니어들은 우리만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선생님, 이 앱 사용하시는 걸 보니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덕분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취업 스트레스, 제가 조언 하나 해도 될까요? 이렇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어요. 젊은이들의 기술적인 전문성과 우리의 삶의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거죠. 경자 선생님,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알려드리면 선생님은 저희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이런 게 진정한 세대 공감 아닐까요? 센터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나이가 우리를 가르는 벽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답니다.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니어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트로트나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꼈답니다.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트로트 노래방 앱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그럼 제가 옛날 노래 몇 곡 들려드릴게요. 이런 작은 교류들이 모여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갔어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술은 젊은이들에게 배우고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균형이 만들어진 거죠. 경자 선생님, 저희 부모님께도 이런 분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부모님께 한번 전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제가 단순히 시니어 강사가 아닌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센터를 넘어 점차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네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우리 실버케어 센터를 넘어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었답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복지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어떻게 세대 간 소통의 벽을 허무셨나요? 라는 주제로 말이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이라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 전부예요. 나이는 한계가 아닌 자산이 될 수 있답니다. 요즘은 종종 다른 센터의 시니어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요. 경자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제는 이 말이 단순한 좌우명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의 철학이 되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혹은 세대 차이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때로는 한마디의 말, 한 번의 시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의 젊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멋진 변화를 만들어가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친구 박경자였습니다.